곳곳에 벌어진 때 아닌 추격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다니 악마속으로 애를 아침마다 보냈다는 게 너무... 그날 이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데요. 그만 먹어 안 돼, 배탈 나 그러는데도 계속 막 잘 때까지 그냥 눈 감으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마치 걸신 들린 것처럼 음식을 먹어치웠다는 아이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애들이 살이 안 찌지? 살이 안 찌나?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아예 배가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 얘가 왜 그러지 하는데 이 상태가 이렇게 퍼진 거예요. 걱정되죠. 이 일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건 아이들 어린이집 선생님의 양심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 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아이들한테 부당하게 지금 식사 제공이 나가고 간식 제공이 나간다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받아봤는데 정말 받아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먹었던 실제로 먹었던 뭐야 이게? 에? 아이 참 뭐야? 정말. 이게 뭐예요? 에? 저 곰팡이에요? 저는 이거 잔반인 줄 알았어요. 애기들이 먹고 남은 버리는 거 아이가? 식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여태까지. 엄마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 카페에 올리는 사진용 식판은 따로 준비했다는데요. 원장이 직접 찍어 어린이집 카페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이건 진짜 풍성하고 맛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멀쩡히 잘 먹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누나, 여기서 맘마가 어떤 거였어요? 이거 밑에 거야. 이거 위에 거 아니야? 많은 거? 이거 밑에 거예요? 어떤 거? 이거. 애가 거짓말 합니까? 먹는 것 가지고? 아유. 아이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얼 먹었는지, 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선생님 그런 말을 하셨대요. 배고프니까 더 달라고 그러면은 미안해. 선생님 더 주고 싶은데 더 이상 줄 게 없어. 미안해. 그런 말씀까지 하셨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 음식을 빼돌려 집에 싸가기까지 했다는데요. 자기가 먹으려고? 입학 설명할 때 원장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애들은 잘 먹여야 돼요. 내가 잘 먹일게. 책임도 다 필요 없고 잘 먹일게. 그리고 애들 아침 먹이 보내지 마. 여기서 죽 먹이라고. 믿고 보내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엄마들이 급하게 아들 먹이고 또 가셔야 돼. 그럼요. 아이들을 위하는 척. 원장이 준비한 죽은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뭘 먹은 거예요? 죽이 아닌데 저거. 아 참. 이거 찬밥에다 지금 물을 약간 부은 거잖아요. 물 조금 부은 긴데. 이게 죽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개밥도 이렇게 안 줘요. 영양분도 없고 심지어 양도 많지 않은 그런 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는지. 여태까지 저희는 몰랐어요. 아마 지금도 하원하면서 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우리 애기 밥 너무 많이 맛있게 먹었다고 애기들한테 툭하면 그러세요. 너 누구야? 사랑해! 뭐 하고. 진짜 그러세요. 그럼 저는 정말 애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는 나의 본인이니까. 아유. 이렇게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 또 있을까 싶었답니다. 부실급식이 알려진 뒤 관할구청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어린이집 주방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아니 이거는요. 이거 저기서 이제 A쪽으로 가지고 있는 건 상태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썰려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식재료들. 키위가 상태가 좀. 키위는 형태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거는 간식이 아니고 오늘 거 여기 있다고요. 이거 오늘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거 줄 거다고요. 뭔가 급하게 사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 선생님들 남은 거 선생님들 이런 거 주시는 아니 남은 거 선생님 못 치웠다고요. 선생님. 참 저번. 지금 수시 점검 나와갖고 확인한 거에서는 지금 저렇게 썩은 과일이 나왔어요, 원장님. 저렇게 썩은 과일이 나왔다고요. 저건 썩은 게 아니죠. 그러면 저게 부패된 게 아니고 썩은 게 아니면 뭐예요, 원장님? 썩은 거지. 이게 저기 골드예요. 골드.
준 걸 떠나서 나온 게 이걸 찍으면 안 되죠. 이걸 준 건 아닌데 이걸 찍으면 어떡해요. 준 걸 찍어야죠. 제가 준 게 아닌데 찍으면 어떡해요. 계속 변명만 하시니까 더 화가 나네요. 아유. 그거 간식으로다가 사놨어요. 어린이집에는 유통기한이 지나고 썩은 식재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원장은 이 냉장고의 음식들을 정말로 아이들에게 내주지 않았을까요? 먹었는데 모래 맛이 나는 거예요, 떡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거 되게 흙맛 난다고 어떻게 떡에서 이렇게 흙맛이 나냐고 했더니 설마요 이거 그 떡 아니냐고 그 돌떡 아니냐고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일이 7월인데 근데 설마 4개월 지난 거를 이걸 주셨을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돌떡을 안 버리고 냉동실 넣어놓으셨다가 그거를 이번에 오후 간식으로 주신 거예요. 7월 생일상에 올랐던 떡을 4개월 뒤 간식으로 내줬다는 겁니다. 냉동실에 얼려놓은 떡이 있다. 꺼내놨으니까 그걸 떠서 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떠서 이렇게 잘라서 놓은 거예요. 이게 생일상에 있던 그 떡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보다 더 어이가 없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아이들 생일 때 보여주기 전에 뽀로로 주스를 이렇게 앞에 쫙 깔아줘요. 그러면 이거를 사진을 찍어요. 다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또 생일 있을 때 또 꺼내서 또 깔아요. 또 사진 찍고 또 다시 넣고 다시 넣고. 구청에서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도 생일상에 올랐던 음료들이 버젓이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보단 모자란 게 낫다며 배식할 때도 더 적게 주라며 늘 간섭했다는데요. 큰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야채도 좀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골고루 먹어야죠. 그런데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어린이집을 지키고 있는 엄마들. 잘 되고 있나, 또 혹시 원장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뭔가를 가져가거나 제대로 못하게 할까봐. 아유 참. 불안한 마음에 감시도 할 겸 휴가까지 내고 당번을 정해 일손을 돕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어린이집에 오고 나서 처음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보는 아이들.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거를. 참 맛있게 먹죠. 그 사이에 또 다른 식판이 푸짐하게 채워졌는데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점심을 잘 챙겨 먹는 건 처음이랍니다. 그 전에 먹을 때는 3시간 되면 엄청 배고파서 막 손 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넉넉히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보육하는데 그래도 그래. 괜찮아. 가장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선생님과 아이들. 원장은 급식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던 건지 어린이집에 식재료 납품 업체를 찾았는데요. 예상 금액이 뭐 월 100만 원 정도로 지금 계약상에는 돼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 진짜 거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땡치를 못해서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배송비도 안 나가지고 저희도 아, 양이 주문이 너무 적어서? 네. 그 옆에 다 저희한테 먹이는데 거의 막 80, 90, 100 이렇게 쓰시거든요. 절반도 안 쓰네. 대부분 여기만 이렇게 쓰셨어요. 성원이 비슷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절반 이하의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전문가를 만나 식단표와 함께 식품 구입 명세서를 비교해봤는데요. 식단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날짜기 듭니다. 네. 그럼 그 날짜의 제 재료량을 한번 볼까요? 네, 재료량. 날짜가 17일. 네, 5월 14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닭을 시켰네요. 네. 닭이 총 몇 마리가 왔을까요? 한 마리. 6,790원. 한 마리. 한 마리. 진짜인가요, 혹시? 다른 쪽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왜냐하면은 영유아가 18명이고요. 또 여기에 직원쌤들까지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 24명인데 한 마리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발주량이기 때문에 혹시나 더 마트 기록도 있는데 마트에도 없어요. 없어요. 날짜.
믿기지 않는 그런 발주량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카레라이스, 유부 맑은 국, 그리고 콘 샐러드, 백김치가 나왔습니다. 등심살이 300g, 3,780원. 300g 정도를 하셨나요? 300g 정도면 많이 놀라고 계세요 지금. 부족하죠, 이것도. 그 고기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고기 없네. 돼지고기가 크게 비싸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이런 정말 양질의 단백질에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육류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안 하는지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년가량 이곳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무돌 때까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특히나 이제 그 뇌 성장에 필요한 포화지방, 철분 이런 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뇌가 자기가 태어난 만큼 그렇게 충분히 자라지 못해요. 뇌의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당연히 뇌 기능도 떨어질 거고 좋은 식단으로 바꿔서 먹인다고 해도 그때 안 컸던 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이네요. 특히 어린 나이에서의 영양 공급이 중요한 거죠. 관할구청에서 다녀간 이후 원장은 잠적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원장을 직접 만나러 갔는데요. 그런데 취재 도중 이 건물이 원장 부부의 소유라는 걸 확인한 제작진.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분이잖아요. 잘 사네요 보니까. 아이들 밥값으로 뭘 한 건지 따져 물어야 할 게 많지만 원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다시 원장 집을 찾았습니다. 나쁜 짓 하면 실화탐사대가 끝까지 쫓아가죠. 네. 예.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온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에휴, 참.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한다고 했던 그 원장이죠. 잡았다. 언니 안녕하세요. 연락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학부모님들이나 할 말 없으신지. 일단 이런 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내부 후발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로 했습니다. 에휴, 참. 그게 할 말입니까? 무슨 진실을 밝힌다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라는 진실. 그 진실은 대체 뭘까요? 아유. 취재 도중 한 엄마의 연락을 받고 급히 어린이집으로 내려간 제작진. 잠적한 지 일주일 만에 원장이 학부모들을 불러 모았다는데요. 사과를 하러 갈 테니까 엄마들 좀 모이게 해달라. 그래서 전체 공지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제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모든 거는 어쨌든 누구에 의해서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저는 제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 본심이 뭐냐고요. 그 본심을 말씀해주시고 저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소홀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못한 지도 마신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어머니들 너무 지금 말고 천천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원장님 저희가 급식 사진을 봤잖아요. 그 사진이 실제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제공된 게 맞나요? 궁금하죠.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그러시면 저희 뭐하라고 지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원장님들은 지금 사진을 보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님이 제 말을 믿어주시겠어요? 아니요, 어제 말씀하신 저희 제 말 안 믿으려고요. 제 말을 지금 다 저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준비한 말이 끝나자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리는 원장. 어디 가시냐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자보. 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고요, 어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발을 신는 것도 잊은 채 주랭랑을 치는데요. 아, 맨발로 지금 뛰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신발에서 빨라. 왜 모이라고? 원장님, 저 육상부예요. 육상부예요. 아, 왜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니 왜 모이라고 한 왜 거야? 왔어? 왜 왔어? 저희도 지금 사과를 손이 그럼 많이 하셔야죠 안 먼저. 네? 저희도 지금 손이 말이 아니라고요. 원장님은 아프신 거 아니라고요. 저희도 지켰어요. 다음에 말씀 드린다고요. 왜 제가 모이가 다르잖아요. 다음에 와서 또 죄송하다 하고 그냥 끝내시려고요? 아니 다음에 진실을 밝힐 거예요. 진실을 뭘 지금 하세요 그럼. 대화를 원하는 엄마들과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 원장. 원장님 진심으로 사과하셨나요? 네, 저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고발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중간에 나오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진실을 밝혀드리려고요. 진실이 뭘까요? 차와요.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똑같은 진짜 아기 손녀 있으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저희 애들은 무슨 가축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안 되죠. 네,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그거 먹일 생각도 없었고 그날 간식 키위였어요. 그날 키위 사가지고 왔어요. 구청에서 확인했어요. 사온 거. 그래요. 사온 거는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썩은 거 왜 주셨어요? 다른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썩은 거 먹일 생각도 없었고. 그게 왜 있었냐고요, 그 팩이. 한 팩이 6개짜리라 그게 왜 있었냐고요. 애들 다 쪼서서 먹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쪼으면 모르니까. 엄마들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딴청만 피웁니다. 내가 원장님이 거 애 보낸 게 4년이야, 내가. 네? 이러면 안 되죠, 진짜. 4년이면 정말 배신감이 크겠어요. 원장님 돌도 안 되는 애기가 그런 거 먹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급기야 바닥에 들어 눕기까지. 와 진짜. 이게 진짜 사람을 그냥 이 와중에 이렇게 채우시거나. 왜 저래요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히 두 발로 걸어 차에 타는 원장. 아이고 참. 남겨진 엄마들의 속만 타들어가는데요. 이번 사태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유. 엄마들은 모든 게 자신들 탓 같습니다.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국공립은 시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니까 환경이 너무나 좋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이들도 다니는 아이들이 다 천국이겠구나. 교대생도 하니까 과줄 양권도 안 되고 좋은 환경일 것 같아서 주위 분들도 같이 되게 기대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꿈만 같던 이곳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선생님들. 어? 왜 이래?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아이들이 너무 놀라겠는데요? 어우. 어린이집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람.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4조 3교대로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 이들을 위한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야간에도 일하는 학부모를 위해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했습니다. 오. 10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이 영광스러운 초대 원장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좋으셨어요. 나중에 언론에서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출연한 방송입니다. 뉴스에도 나오셨네요. 예. 기부, 봉사활동 등 지역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원장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상이 참 좋으네요. 그런 그녀가 맡게 된 어린이집에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죠? 물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창문에서 아유. 물이 샜다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요? 아이들 방에? 누수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에 얼룩이 보이실 거예요. 격지야 얼룩 보이시나요? 아유, 곰팡이까지 이게 상태가 심각하네요. 아니, 비닐로 물을 받는데 아이들이 저런 데서 지낸다고요? 수면 원화들 있잖아요. 수면 원화들을 저희가 다 이부자리를 이반저반 옮겨가면서 재우고 했었죠. 어머님들은 사실 모르실 거예요. 예,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죠. 수면의 질을 방해되니까. 이거 개선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원장님한테? 네, 한 번도 공사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애들 조리도구인가요? 프라이팬이네요. 22년 아이고. 조리도구를 사용했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이랑 달리 식당이랑 가스방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프라이팬이라든가 아니면 조리도구가 개원 초기에는 부실한 아이들의 급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저희 식단에 나오는 그걸로 식사를 하시면 좋은데 요구사항이 많으세요. 오늘은 김치볶음밥, 뭐 라면 끓여라, 뭐 해라. 그래서 조리사님들이 바쁜데 조리사님도 좀 고생 많으셨어요. 엄청 많이 바쁘셨죠. 원장님이 반찬을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딸이 김치볶음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 김치 볶아달라. 네? 김치 싸가겠다고? 제가 직접 들어다 드린 적도 있어요. 원장님이 무겁다고 못 드신대요. 그래서 본인 주차장에서 차 뺄 테니까 선생님이 정원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본인이 원하는 식단을 따로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는 원장.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도 다른 선생님들에게 주로 맡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손안박답답 안 하는 원장님은 처음 봤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 교실에 들어서 애들 보지도 않고 애기들 지나갈 때 인사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어린이집에서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네? 물건이 사라져요? 아이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타고 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없어졌죠 여기. 핸드폰가 없어진 거예요. 원장님 따님이 하시는 그 카페거든요. 아이, 설마. 사라진 그네와 같은 제품이 원장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목격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얼마 후 그네는 다시 어린이집 옥상에서 발견됐는데요. 여기가 2층 어린이집 2층이에요. 바로 층고 앞에 이렇게 비닐에 쌓여서 흔들그네가 어떤 흔들그네가 생겼어요. 이렇게 사고정리를 했을 때도 흔들그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2층 여기 창고 앞에 이렇게 사다 놓으셨나 봐요. 원장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산 흔들 그네를 보고 마음에 든 딸이 따라서 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네 말고도 사라진 행사 물품이 많았고 똑같은 제품들이 원장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조선회의 할 때 그 원장 따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자라던가 그 커피라든가 이런 음료 이런 거 그거를 배달을 딸이 한 거예요. 거리는 멀어요. 30분이 넘게 걸려요. 미지근한 피자 먹는 거고 커피도 얼음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커피를 마시는 거겠죠. 제작진이 입수한 21년도 어린이집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3개월 만에 원장 딸의 카페에서 약 38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원장 생일이라고 돈을 걷네요. 원장의 최측근 교사가 앞장서서 돈을 걷었다고 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다 내는데 나만 안 내면 또 혹시 내가 괴롭힘을 당할까? 이런 마음에 안 낼 수가 없었어요.
교사들은 생일뿐 아니라 각종 명절에도 원장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아니 설날은 백화점 상품권, 추석에는 소고기. 야,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원장이 받은 선물들입니다. 지금 여기 황금 열쇠인가요? 이거는 무슨 어떤 물건이죠? 황금 열쇠는 원장님이 비염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간 발이다가 원장님 치료 잘 받으시고 병원 잘 다녀오시라고 돈을 교사들한테 거둔 거죠. 걷어서 황금 열쇠를 원장님한테 드리게 된 거예요. 아니 수술하는데 황금 열쇠가 필요해요. 명절이면 육체적 고통도 가중되었습니다. 아유 참. 만두를 아이들 재분하고 빚으라고 예? 1,000개 정도 빚어야 된다. 1,000개. 네, 그래서 정말 4시 반까지 만두를 빚었어요. 아니 몇 개 만드셨어요? 400은 몇 개 만들었을 거예요. 교사 3명이서 100개 가까이. 그 다음날 제가 빚었네요. 나머지 안 된 거를 이진 기억이 나요. 층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원장님이랑 선생님이 만두랑 전이랑 해갖고 포장을 해서 9천. 에? 아 9,000으로 보냈어요? 네네네. 아 구청이면 어린이집 관리 감독하는 곳일 텐데 보내는 것 자체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행히 받지는 않으셨네요. 정말 선생님들만 고생하신 거예요. 차곡차곡 쌓인 원장의 갑질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여러 개네요. 작년 초부터 어린이집 문제점을 꾸준히 취재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세요. 통상적으로 20만 원, 30만 원대가 좀 많더라고요. 그럼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쓰신 걸까요? 아니면 아니요, 하루에 수차례.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원장의 집으로 배송된 물품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횡령의 소지가 있는 거죠. 관할 지자체에 저희가 문의를 했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인지하고 계셨으니까 경찰로다가 수사 의뢰를 넣게 되셨고요. 근데 거기 그 지출 내역에 형사가 확인해서 보니까 다 60만 원짜리 깜짝 놀라서 60만 원짜리 드라이기가 있길래 어린이집에서 다이형 드라이기가 왜 필요해? 선생님들한테 뭐 레깅스를 사줬다. 백화점에서 뭐 24만 원짜리 스카프를 줬다. 24만 원짜리 그런 스카프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24시 3교대로 근무하는 부모들을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집. 새벽 보육에는 지원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야간 빼고 보냈었는데 그게 다르죠. 아무래도 오전 아침에 보낼 때랑 오후 보낼 때랑 금액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안 보낸 날인데도 보낸 걸로 체크가 돼 있고 그 정산하려고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죠. 이거 원장 100% 이거 돈 가지고도 장난치고 있구나. 저건 무슨 상황이죠? 이거 출퇴근 시간 기록하는 기계 같은데요. 2022년 7월인데 21년 거 아이들 출결을 다 갈아엎는 거죠.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다시 조작을 하고 다시 또 하고. 저분은 누구세요? 원장. 아 이분이 원장님이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파쇄 문서가 50리터씩 몇 봉지씩 나왔었어요. 원장은 파쇄된 종이 쓰레기가 어린이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차가 어린이집 앞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요. 근데 어린이집 되게 넓어요. 옆집이랑 멀고요. 이 어린이집 나온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지금 맞은편에도 집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3년치 어린이집의 회계 문서입니다. 한 해 13억 정도 썼네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재원이 대부분 세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사 결과 원장의 보조금 유용이 밝혀졌습니다. 작년 9월 원장에게 주어진 어린이집 위탁이 해지됐습니다. 결국 물러나게 됐어요. 세금을 유용한 원장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올해 1월 어린이집을 맡을 새로운 원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근데 어딘가 좀 익숙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원장님께서 이제 부당하다고 이제 불복하신 거죠.
행정심판을 거신 거예요. 행정심판에서도 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까지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통제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회의할 때마다 이제 단골 멘트가 선생님들 녹음하지 마세요. 핸드폰 다 끄세요. 바구니 갖다가 쫙 돌리면서 휴대폰 다 담게끔 그렇게 지시를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우리 지금 시험 봐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놀다 말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니까. 아이고. 아 시끄러워라. 아이를 이제 하원하러 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원장님 목소리가 이제 선생님께 소리 지르고 막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학부모가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런 분이 계속 원장해도 되는 겁니까? 원장의 문제를 학부모들도 알고 있지만 대체해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원장이 안 바뀌는 이상 여기는 똑같을 거란 생각에 떠났습니다. 원아들이 다 나가고 맡길 데가 없는 애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고 있죠, 다들. 원장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어린이집 밖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한 5번째 정도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됐을 때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이제 관련 보도가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다. 원장님께서 하얀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쓱 내미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넣으세요. 거절을 했죠. 지금 한 번 더 꺼내시면 나 바로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다. 혹시나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CCTV 바로 아래 앉았는데 카페에 그 공개된 장소에서 그거를 저한테 당당하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지난 10월 18일 아침 제작진은 원장을 만나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원장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상황. 9시 반인데 아직 출근을 안 했군요. 오전 10시가 되어도 원장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오후 1시.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원장의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근을 안 했어요? 에? 취재 중 확보하게 된 어린이집 출퇴근 기록부. 제작진이 방문한 날짜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원장의 출퇴근 시간이 10월 27일까지 미리 인쇄돼 있잖아요. 네, 출근은 전부 다 9시 30분이고 퇴근은 전부 다 6시 30분이고 한 달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9월 달에도 9월 초에 매달 연장된 건 항상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토요일에 그렇게 나온 적 없고 그 9시간 근무한 적 없어요. 많아야 2-3시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일요일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은 월급 외에도 휴일 근무 수당, 24시 근무 수당, 시간의 근무 수당 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7천만 원을 받는데 수당이 거의 절반이에요. 2021년에는 월급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았어요. 원장 근태가 지금 엉망인데 세금으로 들어간 수당을 저렇게 받아가도 됩니까? 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발견된 원장의 차량. 자,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 MBC 실화탐사대 이충훈 PD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관련해서 여러 제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확인차 말씀 듣고. 안 계신데 이렇게 막 오시면 안 돼요. 차 있으신데요, 뭐 왜 안 계세요? 네. 아, 근데 사실이 아닌 근거의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막
정수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지금 명함 드리고 선생님한테 연락 드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여보세요? 원장 선생님 아니잖아요. 원장 운영위원장님. 아니 원장 선생님 만나는데 무슨 운영이? 저 모델이요. 어린이집의 요청으로 바깥에서 대기한 제작진.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원장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왔네요. 경찰이요? 응, 안녕하세요. 네? 야. 아마 아니요, 제가 신고한 건 아니고요. 저 MBC에 취재하러 왔. 맞습니다.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아니 근데 그거 안 가시고 하니까 신고해서 아니요, 아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원장님? 그냥 지금 오늘 안 보고 싶다고. 요즘 나오는 확실한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제 문자 남겨놨으니까 연락을 그럼 편한 오늘 안으로 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드리라고 할 테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어차피 이거 만약에 밝혀내려면 단호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원장이 조사받고 있는 혐의 중엔 더 큰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응? 감금 폭행이요? 확보한 자료들 가지고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아니 이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렇게 다 여쭤봤는데 그때도 저한테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원감이 한 겁니다. 모든 일이 인해서 파생된 거다. 나는 사인한 게 없다. 모든 일은 한 거다. 오래전부터 원장과 함께 일해왔다는 원감 선생님. 최측근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감입니다. 아, 이분이 그 원감인가 봐요. 원감님은 이렇게 끼고 계셨어요. 쇼핑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제 업무를 보러 나가실 때도 그렇고 항상 원장님 말씀도 거역을 못하는 그런 아주 착한 그런 분이셨어요.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 신문에 한번 이제 원장님 그 비리 뭐 이런 걸로 한번 올라오고 난 뒤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혼나기 시작을 했는데 울어가면서 이렇게 막 울어갖고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머리가 막 산발이 되어 있고 이랬는데 머리채를 잡혔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유 참. 증언들은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시고 이 보조금 반환 청구 들어온 거는 당신 책임이니 당신이 다 이제 변상을 해야 된다. 원장이 원감에게 폭언을 퍼붓는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저런 말까지요? 아니. 진짜 아유. 원감이 아무 말도 못하네요. 뭔가 주눅된 느낌인데요. 뭐라고 반박을 할 만한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예. 원장의 죄를 뒤집어쓰기 시작한 원감은 감금되다시피 했고 부당 수령한 보조금 1억 6천만 원도 사비로 반납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집에 못 가고 감금되었던 상황을 증거로 남긴 사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차를 세워놨으면 중간에 한번 뭐 감자탕을 사오라고 원장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감시자 선생님 한 명을 붙여서 그랬는데 얼마나 차를 오래 세워놨으면은 이 선생님 차가 시동이 안 걸렸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몇 개월을 감금당하고. 몇 개월이나? 원감은 올해 초 간신히 탈출에 성공해 곧바로 원장을 감금, 폭행, 금품갈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원장이 연락을 기다린 지 4일째.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원장 선생님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일주일 가까이 연락을 피하던 원장. 방송이 임박해 급하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원감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원감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